만약에요,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열쇠가 뭐 더 빠른 컴퓨터, 더 대단한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그냥 문제 자체를 바라보는 방식을 살짝 바꾸는 데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놀라운 연구가 바로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합니다. 컴퓨팅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컴퓨터 과학의 세계에는요, 마치 절대로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컴퓨터를 가져와도 답을 찾는데 수백만 년, 아니 그 이상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들 말이죠. 과연 이런 문제들은 정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해결이 불가능한 그런 영역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불가능의 벽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벽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해주는 새로운 렌즈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엔 이 렌즈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심지어는 예상치 못하게 실패하는 순간까지 함께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AI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불가능의 벽. 이 벽의 정체를 정확히 알려면 먼저 컴퓨터 과학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유명한 질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상금이 무려 100만 달러나 걸려있는 문제죠. 바로 P 대 NP 문제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P 문제는요, 그냥 컴퓨터가 풀기 쉬운 문제입니다.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반면에 NP 문제는 이게 좀 재밌는데 답을 딱 주면 맞네? 하고 확인하는 건 엄청 쉬워요. 근데 직접 그 답을 풀려고 하면 정말 어려운 문제들인 거죠. 수도크 퍼즐 생각해 보시면 딱이에요. 텅 빈 수도크, 이거 풀려면 머리 싸매야 하잖아요. 이게 바로 NP죠. 근데 누가 다 풀어놓은 걸 주면서 이거 맞아? 하고 물어보면 어때요? 규칙에 맞는지 확인하는 건 순식간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평생을 바쳐서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니 혹시 확인이 이렇게 쉬운 모든 NP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서 쉽게 풀 수 있는 건 아닐까? 즉, 모든 NP가 사실은 P 아닐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NP 문제 중에서도요, 정말 끝판왕들이 있습니다. 바로 NP 완전 문제들이라고 불리는 녀석들이죠. NP 문제들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문제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정말 신기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NP 완전 문제 중에 단 하나라도 빨리 풀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낸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NP 완전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들에는 아주 기묘한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임계점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걸 창발점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물이 섭씨 0도에서 액체였다가 순식간에 딱딱한 얼음으로 변하는 것처럼 문제의 조건이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난이도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어려워지는 바로 그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할만했는데 딱 그 지점을 넘어서면 갑자기 풀 수 없는 문제로 돌변해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단단하고 높은 난이도의 벽을 대체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힘으로 부수려고만 하지 말고 관점을 한번 싹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 논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변환이 계산에 앞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 빠르고 강력한 망치를 만들어서 벽을 부수려고 애쓰는 대신에 차라리 그 벽의 재질 자체를 바꿔서 손가락으로도 쑥 뚫리는 문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겁니다. 즉, 문제 자체를 풀려고 덤비기 전에 문제를 더 풀기 쉬운 형태로 변환하자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변환하는 마법 같은 도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의 특별한 렌즈를 소개합니다. 각각의 렌즈는 똑같은 문제라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 세 가지 렌즈입니다. 첫 번째는 주파수를 보는 FGP, 프리에 렌즈고요. 두 번째는 표면을 부드럽게 다듬는 LGP, 라플라스 렌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EGP, 엔트로피 렌즈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복잡해 보이죠? 괜찮습니다. 각각이 문제에 숨겨진 구조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FGP, 주파수 렌즈입니다.
이건 문제를 마치 하나의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렌즈를 통해 문제를 들여다보면 시끄럽고 정신없는 소음, 즉 고주파는 싹 걸러내고요. 그 음악의 바탕이 되는 핵심 멜로디, 즉 저주파만 남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의 근본적인 리듬, 그 숨겨진 패턴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LGP, 평활화 렌즈인데요. 이건 우리가 아주 복잡한 그림을 볼 때 눈을 가늘게 뜨고 보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잘하고 세부적인 울퉁불퉁한 부분들은 일부러 좀 흐릿하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형태와 구조, 다시 말해 문제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한눈에 딱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EGAP, 질서, 무질서 렌즈는 셜록 홈스 같은 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렌즈는 문제 안에 얼마나 많은 혼돈이 있는지, 즉 엔트로피를 측정해요. 그래서 완전히 무질서하고 랜덤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질서가 딱 나타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기가 막히게 포착해냅니다. 진짜 혼돈 속에서 단서를 찾아내는 거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본 것 같고요. 이 똑똑한 렌즈들이 실제 전쟁터, 그러니까 대표적인 NP 완전 문제인 부분 집합 한 문제에 투입됐을 때 과연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이제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과연 문제가 갑자기 어려워지는 저 창발점을 움직일 수 있는가 하는 거였죠. 그리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기 첫 번째 막대가 원래 문제의 창발점인데 FGP나 LGP 렌즈를 딱 적용했더니 그 지점이 왼쪽으로 확 이동해 버렸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문제가 더 빨리, 더 쉬운 단계에서부터 해결 가능한 구조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대성공이죠? 이 표는 그 변화를 숫자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원래 문제의 난이도 인계점이 420이었는데 FGP를 적용했더니 362.2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무려 58포인트 가까이 문제가 쉬워진 거예요. LGP, EGP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이 접근법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모든 게 정말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연구진이 숫자 기반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참과 거짓만으로 이루어진 순수 논리 문제, 바로 SAT 문제에 이 렌즈들을 가져다 대자. 이야기는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네, 순수한 논리의 세계인 SAT 문제 앞에서 부드럽게 다듬고 평균을 내는 방식의 FGP와 LGP 렌즈는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이 도구들은 문제의 섬세한 논리 구조를 살짝 구부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냥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결과가 믿어지시나요? 원본 문제와 EGP를 적용한 문제는 100%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FGP와 LGP를 거친 문제들은 해결 가능성이 0%에 수렴했어요. 말 그대로 문제를 더 쉽게 만들려고 썼던 도구가 아예 풀 수 없는 문제로 망가뜨려버린 겁니다. 이건 뭐 단순한 계산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아주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조각품을 쇠망치로 다듬겠다고 덤빈 것과 같은 근본적인 방법론의 실패였던 거죠. 다시 말해 도구가 문제의 분줄과 전혀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탐정 렌즈 EGP는 여기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아니 왜 EGP만 성공했을까요? 그 이유는 EGP는 값을 부드럽게 변형하는 대신에 시스템의 무질서 정도를 측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문제의 핵심 논리, 참과 거짓이라는 그 구조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문제의 구조만 명확하게 드러내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말 핵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모든 문제에 맞는 만능 렌즈는 없다. 문제의 본질에 맞는 올바른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해주는 건 뭘까요? 어떤 렌즈는 성공하고 또 어떤 렌즈는 처참하게 실패한다는 이 사실이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사실 이 연구의 최종 목표는요, 단순히 어려운 문제를 하나 더 푸는 것을 넘어섭니다. 바로 인공지능에게 통찰력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먼저 이 GP 같은 올바른 렌즈로 문제의 구조를 싹 드러냅니다. 그러면 어디가 쉽고 어디가 어려운지에 대한 일종의 지도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바로 이 지도를
심지어는 FGP나 LGP처럼 실패했던 그 경험까지도 데이터로 만들어서 AI에게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AI는 스스로 문제의 함정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연구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더 빨리 땅을 팔 수 있는 더 강력하고 빠른 삽을 만드는 데만 너무 집중해온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진짜 필요했던 것은 보물이 어디 묻혀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더 좋은 지도였을지도 모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미래는 어쩌면 무작정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구조를 깊이 이해하는 데 달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